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구팔입니다. 오늘은 KUI 2014년 중등부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백준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문제 이름은 관중석입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무대가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에는 3개의 좌석이 있고 반지름이 4인 원에는 4개의 좌석이 있고 5개인 원에 반지름이 5인 원에는 5개의 좌석, 반지름이 6인 원에는 6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항상 정북방향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각 원에 있는 좌석의 거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3인 원은 좌석이 총 3개가 있고 120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좌석이 있게 됩니다. 반지름이 4인 원은 좌석이 4개가 있어야 하지만 이 정북방향에 이 3의 자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면 이 무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좌석을 배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해서 반지름이 4인 원에도 좌석을 총 3개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 반지름의 범위는 1부터 최대 2000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룰에 의해서 좌석을 배치했을 때 이 좌석을 총 몇 개를 배치하게 되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표현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원을 기준으로 분자와 분모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뭔가 이제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도식을 해 보았습니다. 반지름이 4인 원에는 좌석이 총 4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모는 4, 분자는 0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놓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8인 원에도 이런 식으로 8분의 0, 8분의 1 물론 제가 여기다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이 지점은 8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8 다시 말해서 8분의 0이 되게 되는 거고요. 16, 16, 반지름이 16인 이 원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분의 0, 여기 어딘가에 16분의 1이 있을 거고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보시면 뭔가 좀 보이실 건데요. 네. 기하분수의 값이 같으면 그곳에 배치를 하실 수 없다라는 규칙을 알아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면 0, 기하분수의 0 값에는 배치를 하실 수가 없고 기하분수의 4분의 1 값에도 역시 배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하분수의 2분의 1 값에도 역시 배치를 하실 수가 없고요. 기하분수의 4분의 3 값에도 배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배치를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이 가장 앞에 있는 라인 반지름이 4인 원에는 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원들에는 배치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분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그 기하분수의 자리를 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체크만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기하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분의 a라는 거에 최대 공약수를 기하분수를 구하시고 싶으면 a, b의 최대 공약수인 g를 구해서 a와 b를 g로 각각 나눠주고 이 분수 형태로 다시 유지를 하면 이것이 이제 기하분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클리드 호재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여기저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여기서 많이 서투르게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출처는 위키피디아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71과 102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1071이 1029보다 크기 때문에 1071을 1029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2가 나오게 되고요. 1071과 1029 중에 작은 1029와 42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1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2와 21을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최대 공약수가 42와 21 중에 작은 21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어서 네. 그러면 기하 분수가 이전에 나왔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모.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1이면 이미 그 기하 분수는 사용한 것이고요. 만약에 0이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제 기하 분수가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분자와 분모의 최대값은 2000을 넘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메모리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아까 지워놓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네, 일단 뭐 ct라는 함수를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분자는 1999까지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2000으로 잡아주시고 분모는 2001로 잡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의 개수를 RET라는 값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작점을 from, 끝점을 to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scanf로 to 값을 받고요. 포문을 돌게 됩니다. i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그리고 i가 이제 분모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는 분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i와 j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됩니다. 보시면 GDC에 제가 이제 파라미터를 넘긴 게 GCD에 파라미터를 넘긴 게 i가 분모가 되고 j가 분자가 되기 때문에 b가 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b가 0이 되면 a를 리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아까 반복한 대로 GCD를 최대 공약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려니까 좀 이렇게 많이 꼬이고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분자를 up이라는 변수로 표현을 할 거고요. 분자는 j였으니까 j를 g로 나눈 값, 그리고 분모는 down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와 분모를 표현을 하게 되고 시트라는 배열이 분자와 분모가 0이라면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하고 리턴 값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프린트 하게 되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샘플에 인풋이 3과 6이 들어와서 12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 공약수만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와 b가 들어오는데 보시면 i가 큰 값, j가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a가 큰 값, b가 작은 값이 됩니다. 작은 값이 0이 되면 나머지 있는 큰 값 a가 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42와 2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 그 나머지 하나의 값 21이 답이 되는 것처럼 같은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큰 값, b가 작은 값이 넣어주기 위해서 이 GCD도 역시 똑같이 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b가 이번에는 큰 값이 되게 될 거고요. a가 큰 값이었지만 b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더 작은 값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코딩을 구현하시면 최대 공약수를 아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코드를 구현한 게 맞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을 누르고 네, 이렇게 이제 정답이 맞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